이번 주 토요일 라비니아에서 열리는 보스턴 브라스의 멋진 연주를 감상해보는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고명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제50대 회장 고명주입니다. 네,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언제 창립이 됐나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국제 라이온스 협회이고요. 정식 네. 명칭은 네. 1917년도에 그 멜빈 잔스라는 분이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설립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4만 8천 개 정도의 클럽이 나가 있고요. 14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이제 시카고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의미 같아요.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네.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 회원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동안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타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현재는 25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회장님 이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3년도에 시카고에 이사를 왔어요. 네, 저희 남편이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가 필라델피아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10년 살고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애들이 2살, 3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사실 좀 외롭게 시카고 삶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도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네. 원래 일을 계속 해왔던 터라 이제 여기 와서도 좀 어떤 단체를 좀 가입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애들은 어리지만 여기서 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좋을까 좀 찾고 있었던 찰나에 그때 이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저희 그 집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30년 정도 부동산 리얼터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김소곤 전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 직전 회장님은 줄리신 전 회장님이시고 네. 그 전에 이제 회장을 연임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또 마침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지금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의 사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클럽마다 이제 추구하는 어떤 모토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요. 네. 저희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의 정신은 We Serve, 봉사한다라는 정신으로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 설립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시각하고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아 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뭐 기압 이렇게 굶주리시는 분들 또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돕고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복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주로 하는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처음 설립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을 돕고자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이런 어떤 시각, 청각에 관련해서 검사를 통해서 무료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분들은 무료로 다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드 바스켓 같은 걸 이렇게 돌리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는 2004년도에 아이들을 위한 유스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많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입양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크닉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크닉을 마치면 고국 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그 고국 방문을 위해서는 사실 모금이 많이 필요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국 방문을 앞두고 5월 달에는 저희가 골프 클럽을 이제 골프 행사 같은 거를 해서 네.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가장 큰 행사인 피크닉.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이방인 분들을 위한 어떤 행사거든요. 그리고 그걸 마치면 바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그 입양인 분들을 모시고 고국으로 가서 네. 한 2주 정도를 이제 투어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나면 돌아와서 이제 10월 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캔디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캔디데이를 통해서 네. 이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캔디를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진 돈을 가지고 이제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 돕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입양인들을 위한 행사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봉사를 할 때 여러 기관이나 뭐 단체들 도울 수 있는데 입양인들을 타겟으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사실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히스토리는 제가 내용으로만 알고 있고 제가 사실 경험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 중에 입양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런 활동 이외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만드신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꼈고요. 네. 또 입양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그쪽으로 사실 좀 주력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50주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크닉은 43번을 벌써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장소를 바꾸게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글렌뷰 소재하고 있는 블루스타 메모리얼 우즈파크라는 곳에서 네. 43년째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덥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메일을 다 보내거든요. 근데 메일을 다 안 받으신 분들도 같은 장소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먼저 오시는군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안 좋고 막 비가 오는 올 때에도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도 감동을 받았었고 그만큼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네, 기억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좋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피크닉을 마치고 고급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 자매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있고 이제 부산에도 있고 뭐 전북 되게 다양한 곳에 지금 같이 클럽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호텔에서도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홈스테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홈스테이를 제공받은 곳에 가서 여기 입양인 분들이 가서 이제 체험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정을 어떻게 보면 좀 나누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입양인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은 그렇다면 재정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사실 중요한 질문이시기도 하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난프라핏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 지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했듯이 회원의 숫자가 저희가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회비가 1년에 500불이에요. 1년에 500불이요? 네,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0불은 저희가 이제 기존 필요한 비용에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네. 200불은 이제 원래를 하고 저희가 매달 모이거든요. 그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비용이 필요할 때 이제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회원들 위주로 사실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래된 멤버분들께서도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또 이런 피크닉이나 이런 고급 방문 때 광고를 또 저희가 많이 받아요.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골프 행사를 통해서도 네. 또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네. 또 보이지 않게 사실은 한인 단체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동포 재단에서도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분들 또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풀어야 될 숙제도 네. 더 많은 어떤 도네이션을 좀 더 정당한 방법으로 네. 그리고 저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저는 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럼 이 말씀 보시고 혹시 나도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전화번호를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지면 자막으로 뜰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 주소 어떻게 되시죠?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com입니다. 네. 네. 이거 보시고 또 시청자분들이 같이 이제 도움을 주시거나 협력해서 좋은 네. 일에 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실 명시되어 있는 어떤 역할과 책임은 이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행사들도 있고요. 그 행사랑 관련돼서 저희가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회는 뭔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이제 이사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제가 이제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네. 이끌어 가야 되고요. 네.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모이는 원래 때 다시 네. 한번 안건을 내서 결정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 회칙과 부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클럽을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장이 됨으로써 사실 임기가 길지 않습니다. 1년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이 클럽에 필요한 어떤 목표를 다 만들어서 그 목표에 맞는 예산도 짜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제가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부분도 다 관여를 해야 돼서 사실은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제너럴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회원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려면 많은 분들이 사실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회원을 좀 더 많이 이제 찾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초기에 했었던 그 시각, 청각 장애인 분들을 돕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입양인 분들을 돕는 그곳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걸 다시 좀 부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멤버 중에는 그 셀베이션 아미라고 해서 그 구세군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부활을 해보고 싶어서 지난 땡스기빙 때는 이제 푸드 바스켓 돌리는 거랑 뭐 이렇게 칠면조 나눠드리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2023년을 돌아보셨을 때 혹시 좀 어려웠던 점 있으셨나요? 어려웠던 점은 제가 사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큰 이런 클럽을 단체 회장을 맡게 돼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은 됐었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직전 회장님, 줄리신 회장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소곤 또 회장님 그리고 많은 그 멤버분들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이제 새로 들어오신 회원분들께서 역할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이런 50주년 기념식이라든지 취임식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았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제가 너무 경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점차 나아지는 거니까 또 시간이 네네. 지나면 또 내년에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은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재정 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께서 재정 서비스 하면은 어떤 재정 서비스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자산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 네. 그리고 은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재정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긴 하시는데 네. 오픈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 분들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뭐 회사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본인한테 맞지 않는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좀 있으신 것도 있고요. 또 에이전트 분들께서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네. 그 서비스를 잘 못 받아가지고 네. 그런 어떤 불신이 자꾸 많이 쌓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재정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 재정 교육을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실 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재정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비스 받으신 분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플랜을 계속 킵하시는 편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다 그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 플랜, 네. 뭐 학자금 플랜도 네. 해당이 되고요. 또 본인이 어떤 세이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뭐 나의 어떤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예금에 대한 어떤 네.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 이런 분들도 도움을 드리고 또 개인의 절세 플랜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텍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텍스 플래닝에 대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계신데 그럼 잠깐 뭐 재정관리법이라든가 은퇴자금관리법에 대한 팁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분의 어떤 현재 재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그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을 모음에 있어서는 물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네.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보다 내가 더 좋은 이자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텍스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텍스를 꼭 내야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IRS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카운트에다 저축을 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플랜들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저축만 하다 네, 보면은 맞아요. 목적이 없이 하시게 되니까 일단은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본인의 골사업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기본 플랜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나와 맞는 건지를 한번 리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또 가장 바라는 목표와 비전이 있으신가요? 네, 목표는 제가 그 두 가지,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비전은 사실은 봉사라는 것이 뭐 꼭 돈에 여유가 있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지만 사실 봉사도 집중해서 맞아요. 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사실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라이온스 클럽에 와서 봉사만 한다가 아니라 클럽에 들어오시면 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다른 클럽이나 혹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나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네트워킹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이제 클럽에도 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가입이 되어 있던 거여서 네네. 제가 이제 여기를 한다고 해서 저쪽을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단체에 필요한 것을 잘 찾아서 도움을 서로 주면은 그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맞아요.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저서 중에 선을 위한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성공한 대기업들 그리고 특히 비영리 단체분들이 갖고 있는 6가지 습관을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길 보면은 그 중에 2가지가 사실 저희가 눈에 들어왔었는데 네. 하나는 네트워킹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클럽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힘도 굉장히 다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시카고에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모임 가도 그분이 계시고 저기 모임 가도 같은 분이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클럽마다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도 또 제가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신임 회장으로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오는 이제 제가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표했던 부분들 꼭 이루고 싶도록 거기에 포커스하는 거 사실 제가 각오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비전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클럽에 들어오면 클럽과 함께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가지실 수 있도록 이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